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30대 남성의 시원한 복수극입니다. A씨의 가정에는 특별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극심한 차별 대우였죠.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장모님은 집안 곳곳에 지문까지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A씨가 퇴근할 때마다 장모님은 이미 그의 집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심지어 그의 속옷까지 정리해 두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시부모님은 2주 전 사전 예약은 기본, 방문 시간도 제한되어 있었죠. 결혼 초기 A씨의 어머니는 새댁인 며느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김치는 아삭하게, 장아찌는 정성스레 숙성시켜 오이소박이는 하나하나 정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고춧가루 입자가 너무 크네요. 좀 징그러워요. 이런 스타일의 반찬은 제가 못 먹어요. 시어머니의 정성은 계속해서 외면받았고 심지어 휴게소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시어머니가 영양을 생각해 만든 명태구이와 버섯 잡채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장모님이 가져오는 반찬에는 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만든 반찬이 최고야. 이런 게 진짜 맛있는 거지. 시간이 흐를수록 양가 부모님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의 방문은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2주 전 사전 예약은 기본이었고 방문 시간도 제한됐습니다. 심지어 명절에도 시부모님의 방문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달랐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물론 카드키와 지문인식까지 모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출입이 가능했죠. A씨의 불편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A씨가 야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장모님은 평소처럼 거실에 계셨고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시어머니가 전화로 방문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날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식사 준비에서도 차별은 두드러졌습니다. 장모님이 오시는 날이면 아내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반면 시부모님이 오시는 날은 바빠서 준비를 못했다. 며 배달음식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장모님의 방문은 A씨의 휴식마저 방해했습니다. 편하게 쉬고 싶은 주말에도 거실은 장모님의 영역이 되어 있었고 그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기가 불편할 지경이었습니다. 시부모님에 대한 아내의 태도는 점점 더 냉담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만 해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놓친 내가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하시나 라는 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데 당신은 왜 우리 엄마한테 차가운 거야? 아내의 이런 말들이 계속될 때마다 A씨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20살 차이가 나는 시어머니는 젊은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려 조용히 뒤로 물러서 계셨습니다. 명절에도 며느리가 힘들까봐 하며 최소한의 요구만 하셨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시부모님 방문 시간을 점점 더 줄여갔고 심지어 명절에도 피곤하다 며 친정에만 가려고 했습니다. 반면 장모님은 이제 A씨의 집을 제2의 집처럼 여기셨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시어머니의 생신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스레 준비한 잔치국수를 아내는 입맛에 안 맞는다 며 한술도 들지 않았고 장모님이 같은 날 보내온 음식은 최고라며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니 장모님이 A씨의 옷장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속옷부터 양말까지 전부 꺼내놓은 채로요. 게다가 아내는 그런 장모님을 도와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데 좀 더 친근하게 대해드리면 안 될까요? 바로 그때 A씨의 휴대폰에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들, 이번 주말에 잠깐 들르고 싶은데 며느리한테 물어봐 줄 수 있니? A씨가 아내에게 시어머니의 방문 계획을 전하자 아내는 즉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번 주말은 안 돼요.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최소 2주 전에는 말씀하셔야. 그 순간 거실에서는 장모님이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웃고 계셨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느끼는 이 불편한 감정이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차별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추석 때는 시댁 방문을 두고 아내와 크게 다퉜습니다.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오면 안 되냐고요? 시댁은 다녀오면 되잖아요. 당신 부모님은 마음대로 드나드시면서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A씨의 평화로운 해결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A씨의 제안을 시어머니 편만 든다 며 오해했고, 장모님은 더 자주 방문하시며 집안 구석구석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벌어진 사건은 A씨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정성스레 준비한 명절 음식을 아내는 냄새난다 며 베란다에 내놓았습니다. 결국 음식은 상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반면 같은 날 장모님이 가져오신 음식은 냉장고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고, 아내는 우리 엄마가 최고야 라며 연신 칭찬했습니다. A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더구나 장모님은 이제 A씨의 서재까지 청소한다며 책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의 업무 서류까지 손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당신을 위하는데 감사해야지. 그래도 친정엄마잖아요. 이해해주세요. 이런 아내의 말들이 계속될 때마다 A씨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반격은 장모님이 평소처럼 불쑥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회사 공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하지만 이제 회사 보안 규정이 강화되어서 사전 예약 없이는 집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회사 기밀 문서가 있어서요. 이어서 도어락 비밀번호와 지문인식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아내가 항의하자 A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시어머니께 요구하는 것처럼 2주 전에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반격은 더욱 강력했습니다. 어머니께 부탁하여 일주일에 3번씩 반찬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찬들을 장모님이 보내주신 반찬과 함께 식탁에 올렸죠. 여보, 이제부터 양가 부모님의 반찬을 공평하게 먹읍시다. 당신이 시어머니 반찬을 버리면 나도 장모님 반찬을 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양가 부모님을 동등하게 대우하겠습니다. 당신이 시어머니 음식을 버릴 때마다 나도 장모님 음식을 버리겠어요. 당신이 시부모님 방문을 제한할 때마다 나도 장모님 방문을 제한하겠습니다. A씨의 세 번째 반격은 더욱 체계적이었습니다. 가정 내 모든 수납장과 서랍에 잠금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속옷이 보관된 서랍에는 디지털 도어락까지 달았죠. 장모님이 평소처럼 속옷을 정리하러 오셨다가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모님, 제 속옷은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절대 우리 집 속옷은 만지지 않으시니까요. 또한 거실 구조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장모님이 좋아하시던 소파 자리에 큰 화분을 두고 TV는 시청하기 불편한 각도로 재배치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 시부모님이 오실 때 편하게 해드리려고요. 당신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주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이 자주 사용하시던 그릇들은 모두 높은 선반으로 옮기고,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통들을 냉장고 가장 좋은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아내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A씨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모님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게 되자 방문 시간을 지키기 시작했고, A씨의 개인 물품에도 손을 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불편해하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제가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봐요. 이제 가정 내 균형이 조금씩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그것이 A씨가 원했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반찬을 장모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아내는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네요. A씨는 시어머니께 부탁하여 아내가 임신했을 때 버렸던 것과 똑같은 음식들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명태구이, 버섯 잡채. 어머니,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아서. 아들아, 이번에는 고춧가루도 더 곱게 갈았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며느리 잘 타이를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A씨는 장모님께도 진심을 전했습니다. 장모님, 저도 딸처럼 아끼고 싶으신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모님도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A씨의 가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은 양가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날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던 자리가 이제는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장모님은 서로의 요리 비법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하시면 더 맛있겠네요. 저는 이렇게 해보는데 한번 해보세요. 아내는 이제 시어머니를 노친네라고 부르는 대신 우리 어머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음식을 진심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장모님도 더 이상 A씨의 속옷을 정리하지 않게 되었고 방문 시에는 반드시 미리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명절이었습니다. 이제는 양가 부모님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명절을 보내게 되었고 시부모님과 처가 부모님의 대우가 완전히 동등해졌습니다. 아내도 이제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다른 며느리들에게 조언을 해주곤 합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몰라봤던 제가 부끄러워요. 이제는 양가 부모님 모두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님 역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위도 한 인격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과한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3년이 지난 지금 A씨의 가정은 주변의 부러움을 사는 모범적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A씨의 가정은 진정한 화목한 가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 가족 간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A씨의 시원한 복수가 아닌 현명한 해결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화합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